지난 시간에 코로나19 수학적 모델링을 실제로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가지 모델로 한다 그랬죠. 그 중에 간단한 이제 SIR 모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SIR 모델에 의하면 세 개의 그룹이 나누어지고 이 세 개의 그룹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DSDT는 바로 n분의 베타, 요 감염 전파율에 따라서 SI 그룹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.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고요. I그룹은 그만큼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 R그룹으로 넘어가는 감마 I만큼 빼주게 되겠죠. DRDT는 감마 I 이렇게 표현되고요. 자,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글 시트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 각 열에 이렇게 SIR 열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옆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 있는 수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초기 값을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감염자가 1명, R은 제로,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. 이 계산은 바로 이 모델의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. 이 식을 그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. 보면 자, 요 과정을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니까요. 전체 규모 n을 이렇게 더한 값으로 됐고요. 그래서 여기 요 첫 번째 S그룹의 어떤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변화율이죠. 변화율이니까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 전 B2 요 셀에서 요만큼의 값을 변화율의 값을 곱하기 요 뒤에 곱해진 값은 바로 이겁니다. 하루 진행 기간이니까 그냥 1로 계산한 거예요. 그래서 변화율을 지금 계산을 해서 다시 요 수치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뒤에 나온 I 값도 똑같이 그 전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요 변화율의 값을 그대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고요. 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. 자, 변화율을 실제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수식을 쓰다 보면 요게 세 개의 그룹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서 잘 계산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여기 파일에 가서 여기 스프레드 시트 설정에 보면 여기 계산에 여기 반복 계산을 반드시 사용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주소를 쓸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 주소를 쓸 때 보면 여기 지금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. 달러 표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계산을 반복시킬 때 이 수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지금 고정 주소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이제 하나의 식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구글 시트에서는 요 점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쭉 아래로 쭉 긁어주게 되면 아래 셀들도 한 칸씩 이제 변화되어 가면서 자동 계산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고 있고 각 그룹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쭉 나타내면 네, 이렇게 되면 잡아서 여기에 그래프 그리기. 자, 이렇게 하면 각 SIR 그룹이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가 보이게 되죠. 자, 이 부분을 저 위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자, 올려놓고 자, 보면 자, 우리가 앞에 지금 이 그래프의 결국 이 변화를 보게 되면 S그룹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I그룹은 상승했다가 낮아지는 회복자 그룹은 증가하는 형태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요 값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연습을 토대로 우리가 SEIHR 모델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.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바로 식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지금 파라미터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베타와 그 다음에 증상 발현 진행률 카파, 그 다음에 확진해서 격리되는 것, 이거 다 기간의 역수로 지금 계산이 되고요. 회복 진행률,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전체 규모, 그다음에 재생산수로부터 추정하겠죠. 그래서 재생산수로부터 요 감염 전파율을 거꾸로 계산하는 형태. 그래서,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해봤습니다. 자, 아까 SIR 모델과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 되고,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데, 역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게 비율이니까 전 셀에서 요 변화되는 비율 곱하기 날짜만큼을 빼주게 되고요. 여기 이 그룹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죠. 그 다음에 I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H도
이렇게 계산이 됐네요. 그죠? 네. 그 다음에 제로도 여기 지금 계산되는 거, 그 다음에 델타 H를 한번 계산을 같이 해봤습니다. 역시 이걸 똑같이 잡아서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수치의 변화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똑같이 계산, 네, 됐는데 넘어갔네요. 지금 지워볼게요. 자, 그래서 수치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죠. 네, 그 역시 알아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전체를 영역을 드래그해서 다 잡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차트를 그리게 되겠습니다. 살펴하면 이렇게 나오죠, 이쁘게. 자, 얘도 우리가 위에 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결국 자,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 그래프가 역시 이 각각의 그룹이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방역 대책에 따라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변할 때, 이 수치들을 막 변화시켜 보는 거죠. 변할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자연적인 어떤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에서 방역 대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화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